자,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아까 그 얘기했지만 불확실성,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비즈니스는요, 이게 반드시 동반되어 있죠. 내일 어떻게 살지 모르고 좀 이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업을 하더라도 아이디어는 좋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이게 진행될지 몰라요. 불확실해요. uncertainty라고 얘기를 하죠. uncertainty. 그런데 우리 사업가들은 이제 그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게 이제 중요해요. 근데 그 리스크를 중요하기 위한 연습을 하는 게 내 잠정 고객이 있을 만한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의 특성을 이해를 해야 돼요. 근데 질문을 하나 해줄게요. 자, 이제 지금 아까 얘기했었던 거랑 비슷해요. 애니 사용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어요. 구글 왜 사용해요? 구글 뭐 하러 가요? 검색. 검색하러 가죠. 뭐 검색해요? 저는 주로 이미지. 그 이미지 검색? 이미지 검색 때문에 구글까요? 주로. 아, 그래요? 아무튼 뭐 이미 구글 그 뭐지? N 같은 사람은 이미지 검색을 한다고 갔다고 쳐요. 근데 또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답은 나왔었던 게 일단은 정보 검색은 확실합니다. 그죠? 뭐 그러니까 이미지 검색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구글에서 이미지 그 섹션을 만들어 놨겠죠. 네. 그리고 유튜브는 왜 봐요? 뭐 보러 가요? 거기도 콘텐츠, 재밌거나 유익한 정보 유익한 콘텐츠도. 정보 보러 가죠. 재밌는 거 보러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. 근데 일단 영상 시간 때우러 가고 뭐 배우러 가는 거잖아요. 그죠? 정보예요. 페이스북 안 하죠. 네, 페이스북 안 하는데 한참 옛날에는 많이 했었죠. 근데 페이스북 가서 보면은 친구 맺기, 나 뭐 하고 있는 거 자랑하고 뭐 이런 거였었고, 인스타그램 뭐 해야 하네요. 계정은 뭐 있어요. 그죠? 안 한다는 얘기죠. 근데 인스타그램에 하는 사진들을 봐요. 내 거 사진을 다이어리처럼 자랑하고 혹시 그 사람들이 와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뭐 틱톡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네다섯 가, 네 개 아니구나. 페이스북, 유튜브까지 치면은 요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내가 뭐를 올렸었을 때 좋아요, 댓글, 뭐 팔로워 늘려서 내가 조금 브랜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던가 아니면은 뭘 뿌듯해하는 이유가 하나 가지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돈 벌려고 하는 거죠, 사실은. 유명세를 타가지고. 사실은 그런 게 조금 많이 있죠. 유명하게끔 되게,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면은 그 사람들이 끌어모은 걸 가지고 돈이 벌릴 수 있으니까 그 돈 관련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. 그냥 아무것도 없이 쓸데없이 그냥 유튜브에다가 재미삼아서 올리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. 그런데 이제는 좀 이게 많이 이게 그 에볼루션이 진화가 돼서 돈 쪽으로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. 근데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틱톡에 나가서 돈 벌려고 뭐 춤추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냥 춤추고 사람들이 관심 받는 게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. 이걸 알아야 돼요. 왜 가는지를. 그리고 또 얘기를 해볼게요. 아마존 왜 갈까요? 한국에서는 얘는 왜 써요? 쓰긴 써요? 직구. 직구죠. 외국에 있는 거 한국에서 못 구하는 거 구하려고 하는 거죠. 미국 내에서는 이게 약간 쿠팡 같은 역할이죠.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보는 이유가 뻔하고 네이버는 왜 가요? 여긴 진짜 검색. 그냥 검색. 한국이니까 검색. 쿠팡 사러 가는 거잖아요. 핑. 그죠? 쇼핑하러 가는 거잖아요. 쿠팡에 가가지고 나는 재밌는 영화를 보러 갈래. 뭐 이렇게 안 하죠.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아마존 프라임 해가지고 영화도 늘고 하고 이거를 비즈니스 분야를 넓히긴 하지만 일단 이 모든 비즈니스가 시작을 했고 유명해진 이유가 있습니다.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.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알아야 돼요. 내가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구글에는 왜 가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거기에 맞는 컨텐츠라든지 아니면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. 구글에서는 만약에 아까 N을 이유를 든다고 하면은 구글에서는 사람들이 어 구글 이미지를 찾으러 가는데 거기다가 대고서 구글에다가 자꾸 음악 뭐 관련된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. 음향 관련된 얘기를 하면은 안 되겠죠. 잘 생각해 보면은 인스타그램도 사람들은 내 거 자랑하고 내 거 보기를 원하는데 자꾸 남의 거 얘기하면은 도움이 안 되겠죠. 그러니까 많이 우리가 실수를 잘못하면 안 되는 게 이거예요.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그죠? 이거 전달하려고 하는 건데 처음에 오자마자 이거 사세요.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. 나를 위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죠.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내가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잖아요. 이게 되게 재밌는데 내가 만약에 쇼핑을 갔다고 쳐요. 근데 쇼핑을 갔는데 내가 구매자로서 옷을 볼 때는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막 봐요. 왜 좋다 안 좋다. 근데 내가 이제 옷을 만들잖아요. 그러면은 고객을 핑계를 삼아요. 얘는 옷 볼 줄도 모른다. 지네가 시장을 아느냐 이렇게 돼요. 근데 그럼 끝나요. 그렇게 되면 안 돼요. 무조건 상대편 입장에서 성경에
이에서 보면은 내가 대우받기를 바라는 대로 남을 대접을 해야 돼요.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대접을 해줘야 되니까 그쪽에서 뭘 원하는지 뭘 필요한지를 먼저 알아서 그걸 먼저 충족시켜 줘야 돼요. 플랫폼마다 다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하면 되는데 이제 국민학교 때 배웠던 초등학교 때 배웠던 육하 원칙을 사용하는 게 저는 제일 좀 편한 접근 방법일 것 같아요.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영어로도 똑같죠. who, when, where, what, how, and why라고 보면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사람들은 언제 이런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여기 뒤에 나중에 얘기는 하긴 하겠지만 만약에 내가 뭐 짜장면을 좋아해요.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이 다 짜장면을 좋아하는 건 아니겠지만 중국 문화를 좋아하고 뭐 아니 뭐 짜장면은 좀 다른 얘기이긴 하겠지만 아무튼 뭐 일본식 라면을 좋아한다고 쳐요. 라면 좋아하는 사람들 선택할 수 있겠죠. 근데 언제 먹냐라고 하면은 뭐 그런 날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라면 데이 뭐 이런 게 있다고 쳐요. 5월 며칠은 라면 데이. 어저께가 그거잖아요. 빼빼로 데이. 빼빼로 데이인데 그 발렌타인스 발렌타인. 데이잖아요. 발렌타인스 데이잖아요. 그러면은 어제 전으로 가서 보면은 발렌타인 데이 관련돼서 초콜릿을 사야 되거나 급하게 보내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. 까먹고 한 사람들 어제만 초콜릿을 연인한테 보내야 되는데 그래 그 괜찮다. 이런 사람들 가서 보니까 페이스북으로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스테러스가 연인이에요. 남자가 됐던 여자가 됐던. 근데 언제 발렌타인 데이 날, 발렌타인 데이 전날, 데이 전날 있고 발렌타인 데이 날 하는 메시지가 다르겠죠. 전날은 이렇게 얘기했죠. 발렌타인 데이 날인데 까먹기 전에 보내세요. 발렌타인 데이 날 하는 광고는 아직도 안 보냈어요. 나쁜 남자친구 되기 보내기 싫으면 지금 보내세요. 이거 할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리고 이런 웹사이트에 확실히 간다. 갑자기 급해가지고 오늘 발렌타인들을 찾는 사람들은 오늘 즉석 배송 막 이런 거 찾아보지 않을까요? 사이트를. 이제 그런 것도 찾아보고 그리고 찾았을 때 이 사람들한테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겠죠.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있는데 나는 발렌타인데이 까먹어버린 남자로 이 레이블 박히는 게 싫으니까 비싸더라도 보낼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리고 됐었을 때 이 사람들한테 원하는 거는 빨리 보내는 거예요. 일단 가격보다 어떤 모양이 괜찮고 지금 이 사람이 받아볼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이 사람한테는 어떤 가격이라도 지불할 수가 있는 거예요. 말 되죠? 이 육하 원칙을 가서 보면 돼요. 왜 거기까지 갔는지. 그리고 이게 그 예를 들어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왜 그 웹사이트에 가는지가 확실해지면은 그 사람들을 관심 끌 수 있는 메시지나 스토리가 확실해져요. 이게 전에서 제가 있었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. 아무한테나 그 스토리를 전달한다고 되는 그런 매직 블랙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죠. 실버 블랙 같은 경우는 없다고 거의 보시면 돼요. 요거 하나 얘기하면은 뭐 나는 최고의 카사노바입니다. 그 카사노바가 얼굴만 잘생겼으면 됩니다. 뭐 그런 거 아니겠죠. 이 사람에 맞춰서 이게 다 받게 될 거 아니야. 한 사람 한 사람 별로. 우리도 고객을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이 타겟이 프로필이 다 있어요. 내 꿈의 이상형이 다 있어요. 그 사람한테 해야 되는 메시지가 있어요. 거기서도 100%가 다 가는 건 아니겠지만 요 그룹한테 해야 되는 메시지, 이 그룹한테 해야 되는 메시지, 스토리가 있어요.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. 이해되시죠? 야? 네. 자,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, 제가.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진 엄마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관심이 끌릴까요? 그리고 어떤 광고 컨텐츠를 제작하면 될지 한번 애니 얘기해 보세요. 그냥 말로. 음, 이게 첫 아이인가요? 좋은 질문. 그쵸, 이런 질문해야 돼. 첫 아이예요. 그러면 뭔가 그 엄마가 조금 쩔쩔매면서 음, 나도 엄마가 처음이라 미안해 뭐 이런 멘트로 시작할 것 같아요. 일단 훅은 그걸 잡고. 네, 그래서 네, 이 사람한테 그 어려운 것들 지금 처음 엄마가 아이를 볼 때 어려운 게 한두 개가 아니겠지만 그 그죠. 어려운 것들을 보여주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뭔가를 아이디어를 제안하겠죠. 네, 뭐 가설이니까 괜찮아요. 네, 하나 더 그냥 질문을 좀 드리면 아까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광고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. 아까 봤었던 것에서 기억 남는 거 중에서 이제 뭐 내가 어떤 거를 선정을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가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면 좀 나눠줄 수 있을까요?
결혼했고 뭐 결혼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. 엄마라면서요. 그죠? 엄마긴 한데 결혼 안 한 엄마도 있잖아요. 아, 아, 그죠?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긴 한데 일단 아닐 수가 있는 거죠. 또 뭐가 있을까요?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생각이에요. 제가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광고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. 또 어떤 거를 또 넣을 수 있을까요? 관심사나 아니면은 섹션을 선택을 할 때. 뭐 육아 출산 당연히 들어갈 테고. 그죠? 아까 우리가 봤었을 때 이 사람은 스테러스가 아기가 낳은 지 얼마 안 된 사람.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출산에 그러면은 관련이 있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또 뭘 생각해 볼 거냐면은 출산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잡지라든지 출산한 음, 사람들이 자주 찾아볼 만한 책, 음, 아기를 낳았으니까 의사를 뭐 갔을 수도 있고, 그죠? 아니면은 산부인과 병원 의사를 병원. 그쵸 병원 같은 거 이런 거 찾아볼 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? 연령대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죠. 근데 아무튼 성인이긴 해겠죠. 대신에 또 반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100%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은 뭐 나이가 뭐 한 60살 정도 됐는데 아기를 낳으시는 분은 좀 없을 거 아니에요. 50살 이후에도 있나? 뭐 아무튼 뭐 있다고 치면은 뭐 일단 나이조 정도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생각나는 거 있나요? 지금은 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. 잘했어요. 네, 근데 아무튼 제가 왜 요거를 프랙티스를 해봤냐면요. 별거 아니긴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. 이렇게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. 제가 맞는 얘기가 아니라 요걸로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. 가설을.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전달해있구나 라고 하는 게 1번이었던 거예요. 그런 것들이 이제 몇 개를 스토리를 더 짤 수 있겠죠. 누구한테는 누구 메시지, 누구한테는 어떤 메시지. 똑같은 애기용품을 파는 건데 요 사람, 요 사람, 요 사람. 요거를 다 가지수로 나눠가지고 가지수마다 광고가 다 다르겠죠. 메시지가. 그렇게 광고를 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.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. 이해되셨죠? 네, 알겠습니다. 더 질문 있으세요? 없습니다.